other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인사드립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오늘도 각 가정의 필요를 주님으로 채우는 식탁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청소년 세계관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독교 교육학 교수님들을 모시고 부모님들의 질문에 함께 답을 알아가는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지난 첫 번째 시간은 갑자기 교회 안 갈래요 하는 자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는데요. 오늘 나눌 질문은 진로와 소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잠시 후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시간입니다. 기독교 교육학 교수님들과 함께하는 Q&A 시간, 지금부터 들으시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진로와 삶의 목표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아이에게 어떻게 조언해야 할까라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교수님들의 진로는 초등학교 때부터 교수가 되겠다 이렇게 하셨을까요?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은 없고요. 그렇군요.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은 전혀 없었고요. 네네. 이제 저도 최근에 청소년 그 특강으로 소명과 진로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네. 기회가 있었는데요. 우선은 청소년 시기에 먼저는 그 소명과 진로를 좀 구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소명과 진로를. 첫 번째 1차적 소명은 오스 기니스가 말한 대로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 혹은 우리의 삶의 모든 일상과 형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순복하는 그런 네. 로드십의 과정이 첫 번째 우리의 소명이고 1차적 소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좀 우리의 삶에서의 선교적 부르심, 네. 좀 미셔널 콜링적인 측면이 있고 그다음 2차적 소명으로는 우리의 진로와 관련돼서 우리 직업이나 혹은 하는 일이나 또 여러 활동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에게 또 영광 돌리고 사랑하는 그런 삶일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은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들에게 너무 빨리 이른 시기에 꿈이나 혹은 미래에 대해서 조급하게 생각을 강요하는 경향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진짜 동감하는 게 저희 딸이 중학교 때부터 빨리 자기 직업을 적으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지 않나요? 중학교 맞아요. 때부터. 네, 맞아요. 예, 그리고 생기부나 이런 것들이 중고등학교 때 다 완성이 돼야지 대학교 갈 때 더 유리하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사회는 더 빨리 결정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를 네. 빨리빨리 정해야 되니까. 네. 그렇죠. 저는 이제 대학에 있지만 대학에서 전공과 을 살려서 사는 직업을 갖고 사는 사람들의 비율이 40%가 안 된답니다. 40%도 높은데요. 네, 40%도 사실 높은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이른 시기에 전공을 골라야 되고 또 최근에 뭐 고교학점제나 네. 입학사정관제가 이제 입학사정관제 실시된 지는 꽤 됐지만 이런 것들을 고1 때부터 이 학종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전공에 맞아요. 자기가 갈 전공에 부합하게 그게 너무 좀 이르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은 하게 되고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자신의 소명과 진로에 대한 부분은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네. 이제 하게는 되죠. 네. 오경환 교수님께서 오스기니스의 소명 정의를 알려주셔서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맞아요. 그게 또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 적용되기까지 또 가이드를 하는 게 부모의 또 역할인 것 같아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전에는 사실 진로나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그냥 당연히 내가 태어난 그 집에 가업을 내가 잇는다. 그러니까 별로 고민하지 않아도 그냥 그 일을 하면 되겠거니라고 생각했죠. 근데 최근 들어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모든 일들이 전문화되고 분화되다 보니까 각자 자기가 자기의 일을 선택하는 시대가 되었고 맞아요. 그래서 그 일을 너무
우리 교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찍부터 아이들에게 계속 뭔가를 찾아야 된다. 네. 그리고 그 일이 마치 평생의 나의 삶을 결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이들을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옛날에는 네네. 가업을 이어받아서 맞아요. 독일이나 미국에 보면 베이커라는 라스트 네임 있잖아요. 성이 빵 만드는 사람. 그렇죠, 맞아요. 스미스 같은 스미스 사람 대장장. 대장장이 네, 대대로 이어져 왔던 가문의 맞아요. 역할들이 라스트 네임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엔 네가 선택해. 맞아요. 네, 철학적인 영향도 있죠. 맞아요. 근데 또 청소년기가 되면은 유년기의 특징은 뭐 미래나 과거에 그렇게 개의치 않고 그냥 현재에 놓인 그 일에 막 몰두하는 그게 또 그 시기의 특징이라면 네. 청소년기의 특징은 이제 앞으로의 미래의 일들을 고민하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인 건 또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에 무언가를 딱 결정해야 된다고 아이들을 밀어붙이기보다는 부모님들이 살아오면서 어떤 결정을 내렸고 왜 일을 하게 됐고 그 일 속에서 또 어떤 실패가 있었고 네.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게 됐고 이런 부모님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더 아이들에게 이렇게 편안하게 나누어 준다면 아이들도 꼭 내가 무언가를 딱 결정해야지만 내 인생의 성공을 이룰 수 있다. 혹은 여기서 잘못 결정하면 이제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진다. 이런 이 압박감에서 벗어나서 좀 더 자유롭게 인생에 대해서 네. 부모와 함께 얘기하면서 설계해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 제가 이민교회에 있었을 때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저희가 잡페어라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엔지니어나 교수나 혹은 의사나 뭐 그 외 기타 직종에 이제 굉장히 다양한 직종에 근무하는 분들이 이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직업 박람회를 열어준 겁니다. 교회 주일날 안에서? 오후에. 네, 네. 네, 그리고 특강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 직업을 준비하려면 뭘 해야 되고 되는지. 또 뭘 준비해야 되고 네. 또 이 직업은 하는 일은 어떤 일이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직업적인 다양성을 좀 중고등학교 때 미리 경험하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내가 잘하는 걸 해야 되냐, 네. 좋아하는 걸 해야 맞아요. 되냐. 물론 이제 내가 좋아하면서 잘하면 제일 좋은데 맞아요. 그런 경우가 드뭅니다. 맞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게 더 좋다고 좋다. 생각합니다. 오래 가기 위해서.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좋아하는 것들을 좋아하다 보면 또 잘하게 되기도 되고. 하는 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잘하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어떻게 아느냐는 그 옛날에 그 김은숙 작가가 그런 말을 했어요. 20대 청년들이 자기가 뭘 잘하는지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는 게 자기는 잘 이해가 안 간다. 도전해보고 실제로 해보고 부딪혀보고 네. 현장에 나가서 해다 보면 사람들의 여러 평가나 이야기나 혹은 내 상황과 그 현실에 대해서 소위 교육학적으로 보면 메타 인지를 알게 되면 내가 어려운 말 이 나왔네요. 일을 업으로 삼을지 아니면은 그냥 취미 정도나 좋아하는 일로 할지 사실 알 수 있다. 네. 근데 아마 청년들이 그것에 대해서 알기를 좀 두려워하는 것도 있는 것 맞아요. 같다. 네. 이제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지혜의 말씀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내 안에 새로운 회복이 시작돼 나다와 저는 현장에 있으면서 청년 교사도 좀 같이 그렇죠. 사역을 하니까 맞아요. 자기 미래 직업에 대한 소명에 관한 질문이 계속 되뇌어지는구나 이걸 느끼고 있어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Ask Pastor John 해서 뭐 이렇게 방송이 나오는 것 같아요. 거기에 내가 어떻게 대학교 전공을 정할지에 대해서 질문 온 거를 이렇게 상담해 주시는 걸 봤는데 거기 내용에서 인상 깊었던 게 미국이나 한국이나 자기의 전공을 따라서 오경영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자기 직업을 찾는 경우가 거의 없다. 예,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첫 번째였던 것 같고요. 또 시대적으로 AI 시대잖아요. 맞아요. 직업이 맞아요. 없어진다는 말 많이 그러니까요. 하시죠, 그렇죠? 맞아요. 네. 노동 자체가 없어진다는 맞아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면에서 존재론과 목적론적인 질문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라고 맞아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직업이 없을 때 나는 누구인가 질문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예, 그런 질문들이 먼저 해결돼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싶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 직업에 대해서 생각할 때 진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정말 이렇게 많이 이제 고민하게 되고 그랬지만 앞으로 이제 이 시대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이제 빨리 이제 음. 변해 가니까 직업이 어떻게 될지 이 직업이 지금은 막 건재하고 네. 인기 있지만 또 어떻게 사라질지 음. 모르는 시대잖아요. 그런 시대 속에서 더 정말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질적인 고민들을 하는 것이 네.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예전만 해도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네, 있었잖아요. 맞아요. 어떠한 직장을 정하면 그 직장에서 은퇴하기까지 그냥 평생 그 직장 안에서 일을 했다면 우리 시대는 사실 계속해서 이직을 하게 되고 네. 또 내가 하던 일을 또 바꾸어서 다른 일을 하게 네. 되는 그런 때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시대 속에서는 소명이 더 오묘해지는 게 아닌가. 네. 오스게니스 소명 얘기하셨는데 저도 너무 좋아하는 책이거든요. 네, 맞아요. 오스게니스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음. 소명은 사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선명해지기보다는 더 오묘하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손길은 참 오묘하다. 네. 그러니까 어느 하나에 딱 이제 고정되어서 그 일만 내가 하겠지라는 생각보다는 네. 우리 요경 교수님 잘 얘기하셨던 것처럼 일들도 해보면서 또 도전해보고 그러다 또 다른 일들을 또 해보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학 상담을 해주는 네. 역할로 좀 있었어요. 음. 아이들한테 직업에 대해서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일 많이 나왔던 직업이 뭘까요? 퀴즈입니다. 제일 한국입니까? 한국? 한국 의사? 의사. 건물주? 야, 오, 건물주였습니다. 건물주하고 자기 딴 거 하겠다는 거예요. 놀겠다는 게 제일 많아서. 그런데 아이들이 그냥 간편한 답변? 예. 건물주 하니까 하나 생각나는 게 확실히 이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하는 게 네. 소위 말해서 이제 어른들 입장에서 봐도 이제 근로소득으로 예. 이제 예를 들면 집을 살 수 없다, 아, 먹고 살 수 없다. 직업으로는 이게 이제 어른들은 어른들 세대에 변한 거고 네. 아이들은 태어나 보니까 음. 근로소득으로는 먹고 살 방법이 없네를 없구나. 아이들이 학습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게 되면서 네. 소위 말하는 불로소득이라든지 아니면 한탕, 대박 음. 이런 것들 최근 막 네. 몇 년 사이에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네. 것들이 유행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소명 진로 관련해서 그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는 그 성실이라고 생각해요. 성실. 네. 그러니까 꾸준한 사람을 이기진 못하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꾸준하게 열심히 사는 친구가 없잖아요. 네. 그 우리 대학 때도 이제 학생들 보통 휴학한다고 상담을 많이 해오면 요즘에도 늘 제일 많이 하는 게 휴학하면 뭘 하니 그러면은 영어 공부한다는 거예요. 영어 공부. 근데 영어 공부를 제대로 해온 애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있겠지만 예. 그죠?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그러면은 성실을 만약에 성실하다고 하면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라도 1시간씩 하면 영어를 1년을 하고 대학 4년 하면은 그래도 원어민과 꽤 대화할 수준은 되거든요. 저는 안 되던데. 근데 이제 그 정도의 성실이라는 가치가 이전만큼 굉장히 좀 상실되고 좀 퇴색된 것 맞아요. 같다라는 네. 생각을 하게 돼요. 네, 말씀 잘해주셨는데 요즘엔 투자 자체가 잘못됐다라기보다는 그 투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한탕을 통해 인생을 변화시키겠다. 로또 네. 그죠? 맞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뭐 음. 어려서부터 주식 투자를 가르치시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게 인생의 목표는 아니라는 건 정확하게 할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요즘에 새로 나온 소명 책들은 직업으로 소명을 풀진 않더라고요. 네. 예, 새로운 트렌드는 삶이 소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신데 직업이란 개념 자체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자세 그 자체가 소명의 가장 근원적인 답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소명을 찾아서 아이들이 진로를 선택할 때 우리 부모님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네. 우리가 이제 아기가 이제 태어나서 기어 다니다가 아이가 이제 서서 걷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네. 그럴 때에 아기가 이제 기다가 이제 뭔가를 잡고 일어나서 이렇게 걸어갈 때 처음부터 걷는 아이는 아무도 없죠. 그죠? 그렇죠. 네. 처음에는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뭐 이렇게 자빠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때 부모는 그 자빠진 아이를 막 다그치고 너 왜 이렇게 못 걷는 거야 라는 부모는 없어요. 네. 아기가 서서 걸어갈 때 넘어지는 건 당연한 일이죠. 우리 청소년들도 자기가 뭔가를 선택하고 뭔가를 해 나갈 때에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자기가 이제 예상했던 것과는 좀
안 좋은 성취를 음. 거둘 수도 있겠죠. 네. 그때 부모는 아이를 다그치고 이렇게 몰아세우기보다는 좀 안전한 환경, 네. 넘어져도 괜찮아, 네. 네. 실패해도 괜찮아, 음. 다시 일어나, 네. 괜찮아 음. 라고 하는 그런 안전한 환경이 있어야 네. 계속해서 시도하고 또 음. 시도하고 네. 결국엔 걷게 되지 않은가. 네. 네, 음. 그런 부모님들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아이들한테 좀 중요한 부분들이 요즘에 회복 탄력성이었잖아요. 맞아요. 예. 누구나 실패를 할 수 있고 실패할 그렇죠. 수밖에 없는 세상인데 아이들한테 부모님들이 괜찮다라는 음. 바운더리를 설정해 주면 맞아요. 소명보다 소명을 더 신실하고 건강하게 이뤄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 그럼요. 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지금까지 청소년 세계관 코너로 부모님들의 질문에 답을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하신 분들은 이동열 교수님, 오경환 교수님, 박용진 목사님이었습니다. 오늘의 질문은 진로와 소명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소명은 부모인 저희도 지속적으로 귀 기울이고 또 인도하심에 반응하려고 하는 주제이죠. 삶이 소명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자세, 이것이 소명에 대한 근원적인 답변이라는 내용에 또 마음을 집중하며 듣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마더와이즈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더와이즈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잘 따라가는 은혜의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